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은 아침만 되면 얼굴이 퉁퉁 붓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라면이나 술이나 이런 거 짠 거 안 먹었는데도 붓는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진료를 보러 오시면은 제가 이제 혹시라도 이제 아침 얼굴이 잘 부으시나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는데, 거울 속에 내 얼굴이 아침마다 내 얼굴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제가 많이 교정을 해드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분은 어디가 안 좋거나 이렇게 거꾸로 유추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내과나 가정의과 가서 검사를 해보셨어요. 다 혈액 검사도 해보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 간 기능도 이상 없고 신장 기능도 이상 없고 갑상선 기능도 이상 없고 이렇게 해서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이제 조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좀 피곤해하고 좀 감정 기복이 심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거울 속에 내 얼굴이 왜 이래?가 아니라 신데렐라처럼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오늘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붓는 원인들이 있죠. 붓는 원인들은 많이 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병이 많이 진행된 거고 저녁에도 많이 붓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보통 신장 질환이 있는 걸 알고 있죠. 신장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발목이 붓고 다리가 붓고 단백뇨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젊거나 특별한 병을 앓지 않은 분들은 신장 기능 때문에 얼굴이 붓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기능 때문에도 몸이 부을 수 있지만, 간이 나빠서 부는 것도 병이 상당히 진행돼서 부는 거고, 거의 간에서 뭐 단백질 합성, 알부민 같은 게 합성이 안 되면서 혈관 내 삼투압이 떨어져 가지고 수분이 조직으로 빠져나가서 부종이 발생하고,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은 하루 종일 붓지만 배가 부어요. 배가 붓고 하체 부종이 심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얼굴보다는 다리나 발목 부종이 많고, 만성적인 간 질환이나 담낭 질환, 황달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경우가 꽤 있죠. 보통 일반 분들 중에서는 그게 많이 보이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히스타민 불내성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타민 대사가 저하돼 가지고 혈관이 확장돼서 붓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피부 가려움 같은 것도 유발할 수도 있고, 일정한 시간에 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수면장애나 수면 무호흡 때문에 붓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산소공급이 부족하니까 몸에 이제 염증도 증가하고, 그래서 아침에 부종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일단 본인들이 잠잘 때 힘든 거를 느끼기 때문에 코골이를 하거나 수면이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보통 이런 산소공급이 잘 되면은 붓게 가라앉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껴보면은 보통 아침에 얼굴이 붓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유행병이죠. 부신피로, 그러니까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런 검사를 잘 안 하고, 우리가 혈액으로 하는 그 코티졸 검사도 그건 저장량까지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쓰이는 코티졸은 전체 코티졸의 한 5% 미만이기 때문에 혈액 검사로 진단이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증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코티졸 분비가 저하되면 수분이 저류되고 염분이 이제 몸에서 빠져나가요. 염분을 못 잡고 있어요. 그 염분을 못 잡고 있어서, 그러니까 나트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투압이 떨어지니까 몸에서 수분을 못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혈관 밖으로 수분이 빠져나와서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혈압도 낮고, 앉았다 일어나면 또 어지럽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성 피로랑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서 성격이 좋은 분인데 갑자기 분노 조절 장애가 오기도 하고, 욱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감정 변동이나 어두운 생각 이런 게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도 많이 와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을 거꾸로 검사를 보니까 부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 5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징적인 게, 부신 호르몬은 아침에 최고치를 찍거든요. 근데 오전에 이 호르몬이 안 올라가니까 아침에 얼굴이 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림프 마사지를 한다, 혈액 검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잘 안 나오니까 그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고, 또 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붓는 거는 그러니까 2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해결법을 생각해 보자면 염분을 먹어줘야 돼요. 이런 분들은 염분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압이 낮아가지고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응급실 가는 분도 꽤 있어요. 근데 응급실 가도 검사해서 별 이상 없다 그러고 혈압만 낮다 그러고 다시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소금들이 요즘 많이 있죠. 히말라야 소금, 암염, 뭐 천일염 이런 거, 비타민 C를 많이 필요로 하죠. 우리 부신의 밥이 비타민 C니까 마그네슘, B5, 아연 이런 것도 중요하고, 스트레스가 오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거가 중요하고,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면은, 스트레스라는 건 내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나의 반응을 달리할 수 있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일수록 밤에 올빼미가 돼가지고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계속돼도 부신피로가 낫지 않고 더 악화가 되고, 거꾸로 3교대 근무를 하거나 비행기를 타는 일을 하거나 출장이 잦거나 이런 분들도 이런 부신피로 때문에 얼굴이 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신 기능을 올리는 여러 가지 허브들이 있어요. 그걸 아답토젠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뭐 아슈아간다도 있고 로디올라 로제아도 있고, 홍경천도 로디올라라고 부르는데 걔는 로디올라 크레뉼라타라고 하는 건데, 약간 홍경천보다는 로디올라 로제아가 더 부신 피로에는 좋고요. 홍경천은 신경 보호 효과가 우수한 거고 약간 다릅니다. 그다음에 뭐 시베리아 인삼, 우리나라 코리아 인삼, 페루의 인삼이라고 하는 마카, 홀리 바질이라는 것도 있고, 감초 뿌리 이런 것도 이제 쓰죠. 그다음에 뭐 오미자도 좀 도움이 되고, 동충하초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코티졸 전구체인 DHA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DHA는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 저축된 나의 예금 같은 건데, DHA가 떨어지면 코티졸이 그만큼 많이 분비가 됐기 때문에 DHA가 떨어지고 비타민C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DHA를 직접 보충을 하면 좀 좋아지고, 도파민 올리는 타이로신, 부신 추출물, 그 부신 호르몬의 상위 호르몬인 프레그레놀론, 동물의 부신 추출물,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얼굴 붓기가 많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신 피로가 있는 분들은 갑상선 전환 장애가 옵니다. 간에 무슨 문제가 없어도 T4T3 전환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붓는 게 더 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철분 결핍, 아연 결핍, 셀레늄 결핍 이런 게 있거나 간의 해독 대사가 안 되면은 T4T3 전환이 더 안 되기 때문에 더 얼굴이 오전에 붓는 게 더 심해집니다. 그런 거를 이제 뭐 마사지 하거나 얼굴에 뭐 피부과 레이저를 하거나 해봐야 그때뿐이기 때문에 원인을 잘 못 찾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부신 피로가 오면은 인슐린 저항성도 오게 돼 있어요. 인슐린이 올라가면 나트륨이 올라가고, 그러면 수분을 몸에 붙잡아 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와도 밥 먹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고 복부 많이 생기고 오전에 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도미노처럼 부신 피로가 오고 갑상선 전환 장애가 오고 인슐린 저항성이 오고, 이게 차례차례 도미노처럼 오는 거죠. 그리고 갑상선 전환 장애 때도 T4T3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전 얼굴 부종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T3가 부족하면은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이죠. 세포 내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제대로 작동돼야지 나트륨이 조직 내에서 정체되지 않고 빠져나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부종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심한 분들은 부신 피로 치료를 하면서 T3 호르몬을 같이 처방을 하고, 갑상선 말초 전환 장애를 도와주는 요오드나 셀레늄, 아연, 철분, B군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면 얼굴 붓기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요오드는 한 12.5에서 한 25mg, 많은 50mg 쓸 때도 있고, 셀레늄은 하루에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 아연은 한 30에서 한 60mg 정도, 철분은 페리틴 기준으로 해서 70 이상 유지를 하고, 프리 T3 수치가 3.5 정도 이상 나오게 하면은 부신 피로로 인한 갑상선 말초 전환 장애가 2차적으로 와서 얼굴이 더 붓는 상태를 정상화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얼굴이 붓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땅속에서 좀비가 막 뚫고 나온 것처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거 진짜 안 겪어본 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학생들도 못 일어나는 학생들 많아요. 부신 피로가 워낙 많아서. 근데 이제 못 일어난다고 또 어머니한테 두드려 맞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더 심해지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바탕 소리치면은 집안이 난리가 나고, 원래 이렇게 아침에 붓는 분들은 또 기억력, 집중력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침에 붓는 분들, 또 아침에 피로가 심한 분들은 임신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은 생존이 안 되기 때문에 생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생리량도 줄고, 그래서 유산 확률도 올라가고, 임신에 중요한 체온도 부신이 떨어지면 같이 갑상선 말초 전환 장애가 오기 때문에, 사실은 임신을 해야 되는 나이대에 있는 여성들, 그다음에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그런 여성들은 거의 다 이런 부신이랑 갑상선, 이런 몸의 이제 호르몬 대사가 건강한지를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속 거울에서 신데렐라를 볼 수 있게 제가 오늘 주요한 어떤 원인과 간단히 솔루션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내 얘기인가? 해당되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저의 다른 영상들도 참조하셔서 열심히 자가 치료를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게,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만세!